조선 중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했지만 전라자수사인 이순신 장군은 이런 외적의 침략을 미리 알고 거북선을 건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해상으로 침투하는 애적을 맞아 옥포, 합포, 적진포, 한산대첩 등 바다에서 크게 왜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결국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면서 조선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적군의 서해 진출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곡창지대인 호남을 지키고 왜군의 서해를 통한 진격을 막았지만 다시 정유년인 1597년에 왜군의 2차 침입 당시에는 경상우수사 언균이 이순신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어 선조는 이순신이 명령을 어기고 출전을 지연하였다는 죄를 들어 그에게 벌을 주고 언균으로 하여금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여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온갖 고문 등으로 죽음 직전에서 우의정, 정타구 변호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도원수, 권유루 막하로 들어가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도 수군 통제사 온균이 저구 유인 전술에 빠져 거제 칠전량에서 전멸당함으로써 조선 수군은 완전 해체가 된 것입니다. 온균의 패보가 조정에 이르자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후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과정과 당시 백성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8월 3일 맑음.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서 교서와 유서를 가지고 왔는데 부분의 내용인즉 삼도 수군 통제사 임명이었다. 한양을 향해서 삼가 공손히 절을 한 뒤에 받자온 서장을 써서 봉에 올리고 곧 먼 길을 떠나 바로 두치 가는 길을 들어섰다. 오후 8시께 하동군 행천면 여의리의 행보역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한 다음 자정이 넘어 길을 떠나 광양군 다안면 선지리의 두치에 이르니 먼동이 뜨려 했다. 남해 현령 박대남은 길을 잃고 하동읍 서해랑의 강정으로 잘못 들어가 말에서 내려 불려왔다. 이에 쌍기동에 도착하니 뾰족뾰족한 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갓 비온 물이 넘쳐 어렵사리 건넜다. 구례군 토지면의 석주에 이르니 이온춘과 유해가 복병하고 있다가 나와서 보고하기를 적 토벌할 일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제수받고 섬진강을 따라 곡창지대인 곡성, 주암, 창촌, 나간으로 가려고 잠시 들른 곳입니다. 이곳 석주관은 원래 고려시대에 적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진으로서 임진왜란 때 과경이 호남 지역의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그 진 위에 석주 관성을 축조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석주관 칠우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유재란 때에는 왕 득인을 비롯한 의병들이 순절한 곳으로 이곳에서 쌓은 의병장들을 우리는 석주관 칠우사라 하며 1804년 성터 옆에 사당을 세워 보존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구례원에 이르렀을 때 일대가 쓸쓸하였다. 성 부문 밖 민가에서 잤는데 주인은 이미 산골로 피난했다는 것이다. 손인필이 곧 보러 왔는데 곡식까지 가지고 왔으며 송남은 그 전에 잃은 감인 올감을 가져왔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을 많이 도와주었던 손인필을 기리는 손인필 비각 앞입니다. 손인필은 군자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순신 장군이 어렵고 힘이 들 때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곡성, 옥과, 주암 등을 다니면서 피난민들을 위로하고 도망 다니는 간원들을 질타하면서 순천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순천에 이르니 성 안밖에 인적이 하나 없이 적막하였다. 중회의가 왔기에 의병장 사령장을 만들어주고 또한 총통 따위는 옮긴 후 묻어두라고 일렀다.
군관들에게는 장편전을 나누어 주라고 하고 그날 잠은 그곳에서 잤다. 네, 이곳은 순천부 부읍성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예전엔 관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 방치된 총통 등 옮기기 힘든 무거운 무기들을 땅에 묻으라고 지시한 후 하룻밤을 이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나간으로 가게 됩니다. 8월 9일 맑음 일찍 순천을 떠나 나간에 도착하니 오리밭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다. 그들에게 그동안 흩어져 도망쳤던 이유를 물은즉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전라병마 절도사 이복남이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으므로 백성들도 모두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간청에 들리니 인적이 없이 고요했다. 순천 부사 우치저, 김제군수 고봉상 등이 들어와서 절을 하였다. 이곳은 나간읍성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순천을 출발하셔서 나간읍성에 도착해 보니 이곳 역시 모두가 피난을 가고 텅 비어 있었으며 그 이유는 전라병마사 이복남이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외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피난을 갈 정도로 당시 사이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날 늦게 보성 조양에 당도하여 김알로 집에서 잠을 보냈다. 8월 10일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김알로 집에서 묵었다. 이곳은 조양현청과 조양청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김알로의 집에서 이틀을 묵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조양청에는 봉인을 뜯지 않은 600석이 군량미가 그대로 있어 병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 한양으로 잡혀가 온갖 고무로 몸이 병들고 병참물자 확보를 위한 강행으로 마침내 쓰러져 이순신 장군은 김한로의 집에서 이틀을 더 묵었습니다. 김한로의 집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외적을 막을 비책을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8월 12일 맑음 장계초안을 작성하고 그대로 묵었다. 거제 현령과 발포 만호가 왔다. 8월 11일 맑음 아침나절에 박곡 양상훈 집으로 옮겨 묵었다. 송일입 최대성이 날 보러 왔다. 8월 13일 맑음 거제 현령 안유 및 발포만호 소기남이 와서 인사하고 돌아갔다. 경상 우수사 배설이 여러 장소와 피난에 나온 사람들과 묵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전쟁으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삼도수군 통제사가 왔는데도 찾아와 보고하지 않는 장소들이 생겨나게 되어 그를 벌해야했다고 할 만큼 군대의 기강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우수사 배설이 원균이 패했던 거제 칠전량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돌려서 도망나와 여러 장수들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후 이몽구가 와서도 보러 오지 않았다. 하동현감 신진에게서 들으니 진주 정계산성과 벽계산성도 경상병마 절도사가 스스로 바깥전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8월 14일 흐림 아침에 찾아와 보고치 않는 이몽구를 곤장 80대를 때렸으며 밥 먹은 뒤 장계 7통을 봉하여 윤성각을 시켜 한양으로 올려보냈으며 오후에 의사 임몽정을 만날 일로 보성군에 가서 잠을 잤다. 8월 15일 비오다 갬 비가 온 후 식후에 열선 위에 나가 앉았노라니 선전관 박천봉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8월 7일에 만들어진 공문이었다. 여의정 유성룡은 경기지방 순행 중이라 고편지를 받는 데에 대한 장계를 썼다. 보성 군기를 접수하고 4말에 나누어 실었다. 저녁 무렵 밝은 달이 다락위를 비추니 마음이 편치 않다. 아침에 보성 군수와 군관들을 구람으로 보내서 난을 피해 달아난 관리들을 찾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이 돌아가는 편에 나주목사 배은경과 의사 임몽정에게 답장을 보냈다. 박사명의 집에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박사명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오후에 활장인 지희와 태기생의 대남 등이 들어왔다.
김이방, 김복만도 뒤따라왔다. 네, 이곳은 보성 현청이 있던 자리이고 또한 정자인 열선루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열선루 정자에서 임금으로부터 온 교지를 받고 다시 장계를 써서 보낸 곳으로 교지를 일주일 만에 받아볼 정도로 당시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조선 수군이 없으니 남은 병력으로 육지의 권율 장군의 군대로 편입하라는 교지를 받고 이순신 장군은 금신전서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면서 외적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는 맹세의 장계를 올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현청이 병참기들을 수습하고 나주 목사와 어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조선 수군을 위한 병참 활동이 구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장소 열선루까지 사라진 지금 이순신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심정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8월 7일 맑음.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곧바로 보성 후 백사정에 갔다. 점심을 먹고 군영 구미로 가니 경내에 사람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장흥의 군량 감감과 생리는 군량을 모두 도둑질해서 나눠 가져가려던 참인데 때마침 내가 당도하니 잡아다 호되게 곤장을 쳤다.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백사장에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식사를 한 후 이곳 군영구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던 것으로 봐서 조선 수군이 거제도 칠전량에서 대패를 하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자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피난길에 접어들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가는 곳마다 백성을 달래고 남아있는 병장기와 의병을 모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경상우수사 배설과 범선 12척을 타고 진도로 갈 예정이었으나 배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당시 경상우수사까지 도망다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구례, 곡성, 주암, 순천, 나간을 거쳐 모아온 병장기와 식량들을 해상의병 마하수, 김명립 등의 협조를 구해 향선 열척을 동원하여 조선 수군이 함대를 찾아 회룡포로 출발합니다. 네, 이곳이 장흥 회룡포입니다. 이곳에서 원균이 참패한 후 살아남은 조선 수군의 일부와 12척의 전선 등을 수습하여 진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외적을 크게 물리쳐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 바로 12척의 배로 외적의 전선 333척의 적을 물리쳤던 명랑대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후 원균이 애적에 크게 패하자 선조 임금은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지만 당시 조선의 수군은 괴멸되어 전함 한 척 없는 실정에서 외적을 물리칠 방책을 고민하며 압록, 곡성 그리고 주암, 순천, 나간을 거치면서 백성을 위로하고 병 장비를 수습하였으며 수군들이 사용할 식량들을 확보한 후에 장흥 회룡포를 거쳐 외적과 최후 일전을 벌일 진도로 이동하여 물살이 가장 빠르다는 울tur목에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전남 동북군의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 조선 수군을 재건하게 되고 그 여력으로 이순신은 애적을 물리치는 성과를 거두게 된 초석을 다진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살아오셨던 이곳 전라도 동북권입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순신 장군이 1593년 7월 16일 사원부 지평 현득승에게 보낸 편지글의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호남은 국가의 보류이며 장벽이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호남을 잘 아셨고 지켜내신 분입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외적의 정유년 제2차 침략을 저지하고 오히려
외적을 순천의 신성포 예성에 고립시켜 혼란에 빠뜨리고 외적을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병사들을 독려하여 노량 앞바다로 유인한 전쟁에서 총탄에 맞아 숨지게 된 것이며,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종결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이순신 장군에 관한 유적을 잘 살펴 보존하여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